안녕하세요. 이해식TV 구독자 여러분, 강동 주민 여러분, 처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의 이해식 의원님과 2021년도 의정보고를 특집으로 저희가 함께 꾸며줄 텐데요. 이슈 해시태그 진행을 맡게 된 스페셜 게스트 정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먼저 자기소개, 모두가 다 아시겠지만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슈 해시태그라고 하는 형식을 빌려서 오늘 의정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시간에 강동구민회관에서 우리 강동 주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씩 뵙고 인사도 드리고 의정보고 드려야 되는데 이 갑자기 방역 단계가 강화가 됐어요. 네. 그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비대면으로 만나 뵐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많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내년 1월 달 정도 되면 신년회 겸해서 또 한 번 대면 의정보고 신년 인사를 한번 기획을 해 보겠습니다. 그때도 만일 대면 보고가 불가능하면 생방송으로 여러분 찾아뵙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1월 달에는 대면 보고는 안 된답니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가깝기 때문에 선거법상 안 된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비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는 생방송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정은혜 전 의원님께서 사회를 맡아주셨는데 20대 국회의원을 지내셨고 또 2004년부터 우리 당 청년위원회에서 굉장히 맹활약을 하셨고 또 유학을 가서 하버드 케네디 스쿨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거기서 수학을 하신 아주 재번이죠. 오늘 제 사회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일일이 강동구 주민분들 직접 찾아뵙고 한 분 한 분 설명드리면 너무 좋겠지만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인사드린다는 점 좀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짧지만 임팩트 있게 또 네. 컴팩트하게 네. 그 지난 1년 6개월간의 의정 활동을 주민 여러분들께 보고 드리고 섬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근데 그 의정 보고를 진행하기 전에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 제가 지금 그 배우자실의 부실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또 제가 또 배우자실의 실장님으로 또 모시고 있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근데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보통 배우자실이라는 것도 좀 생소하고요. 그리고 배우자라고 하면 함께하는 실장님이 특히 여성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해식 의원님께서 어떻게 배우자실의 실장님이 되셨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네. 저도 사실은 맡게 될 줄은 몰랐는데 선대위 발족을 그 올림픽 공원에서 하지 않았어요. 네. 그날 이렇게 이제 마치고 가는데 이재명 후보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직접 전화를 주셨나요? 네, 전화를 해서 제 아내 좀 맡아주세요. 네. 아내 일을 좀 맡아주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당황했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후보가 직접 이렇게 부탁을 하시고 또 사모님이면은 아무래도 후보님한테는 가장 중요하신 분인데 그렇죠. 저한테 그런 일을 맡긴다는 것은 하나의 또 두터운 신뢰를 표현해 주시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맡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실이 처음에는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맡았습니다만은 사실 배우자실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원래 비서실에서 비서실장과 부실장이 배우자와 관련된 그런 선거 캠페인을 기획하고 또 실천을 쭉 해왔죠. 그런데 이번에는 배우자 실장이라고 하는 직을 따로 이제 분리를 해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이번 대선에서는 배우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한 결과고,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성 역할이라 그럴까 네. 이제 그런 것이 좀 많이 바뀌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후보 배우자에 대해서는 뭐 여성들이 한다라고 하는 뭐 그런 인식보다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우리가 성 역할에 이렇게 고정되어 있지 않고 네. 그걸 뛰어넘는 이제 그런 어떤 시대가 되지 않았나 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뭐 후보 배우자님 관련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JTBC 네. 걸어서 뉴스온 네, 맞습니다. 지금 뭐 100만 뷰를 네. 넘고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그게 네. 100만 뷰를 찍어서 그러니까요. 배우자님께서 출연을 하셨고 그래서 네. 후보님이 약간 질투를 하신다는 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본인보다 더 조회수가 많아가지고. 네, 맞습니다. 네, 그처럼 뭐 배우자의 그런 대선에서 역할도 더 중요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만큼 저희들도 이제 어깨가 더 무겁고 네. 그야말로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을 하고 실천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니 후보님께서 아마도 이해식 의원님을 굉장히 좀 신뢰하셨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배우자라고 하면 본인의 정말 반쪽, 네, 정말 그렇죠. 반쪽이잖아요. 예. 근데 그 반쪽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뭐, 분이셨다. 배우자님을 맡겠다기보다는 배우자님 업무, 선거 캠페인. 그죠? 네. 그 캠페인을 맡기셨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앞으로 남은 대선 기간 동안의 역할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부실장님에 대한 기대도 네. 큽니다. 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연말 연시인데 지금 또 단계적 일상 회복 덕분에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분들을 만나야 하기도 하는데 네. 사실은 그렇지 못해서 좀 많이 움츠려드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하루 빨리 대한민국의 온 국민 여러분들이 이 힘든 코로나 시기를 벗어날 수 있기를 네. 바라봅니다. 오늘 의정 보고를 그 네. 특집으로 꾸몄는데요. 저희가 이슈 해시태그를 통해서 21대 총선이 벌써 1년 6개월이 지났어요. 네, 그래서 지난 그렇습니다. 1년 6개월간 정말 이해식 의원님께서 어떤 활동을 해와셨는지 좀 쏙쏙 알기 쉽게 이런 얘기들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네, 꼭 네. 해주시고요. 네, 이해식 TV 많이 좀 사랑해주세요. 네, 먼저 이 얘기를 안 하고 지나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의 국정감사 우수 의원을 네. 이제 매년 국회에서 이렇게 또 우리 당에서 이렇게 또 선출을 하게 되는데 2년 연속 선정이 되셨다고 네, 들었습니다. 네, 네, 네. 박수 한번 치가요. 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국정감사에 임하셨고 어떤 일을 하셨길래 2년 연속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우수 의원으로 선정이 되셨는지 축하를 드리면서 소감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부터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 의원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이제 여기 있네요. 여기 두 개가 이제 나란히 있는데 그 위에 있는 게 작년에 받은 거고 이게 이제 이번에 받은 겁니다. 자랑을 하려면 확실하게 네. 해야 되죠. 네. 네, 이게 당에서 뭐 좋은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앞둔 그런 시점에서 실시되는 국정감사여서 책임감이나 무게감이 남달랐는데 좋은 평가를 받아서 너무 기쁘고 또 우리 보좌진들이 또 열심히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자리를 빌려서 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이게 국정감사 우수 의원상 메달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멋집니다. 네. 그리고 보좌진 여러분들도 너무 많이 수고하셨고 아마 한 팀이 잘 이루어져서 이런 또 네.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하루하루 굉장히 좀 빽빽한 일정 속에서 예. 보내셨을 것 같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질의나 또 그런 주요 내용들이 있을까요? 뭐 대선을 앞둔 국정감사라는 게 사실 정쟁 국감으로 흐르기가 쉽죠. 여지없이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저희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는 특히 국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경기도 국감, 네. 이재명 지사 후보로 선출이 되었지만 지사직을 사퇴하지 않고
국감까지는 치르고 나가겠다 그렇게 네. 약속을 했는데 실천을 하셨죠. 그래서 전국에서 생중계가 되면서 저희 행안위에서 실시한 경기도 국감이 방영이 됐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대장동 네.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그런 국감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정쟁 국감이었고 저희들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때 대장지구에서 개발 이익을 환수를 해가지고 5,503억을 이 시민들에게 돌려준 그런 어떤 탁월한 행정을 드러내는 그런 이 감사에 주력을 했는데 국민의힘은 그것이 마치 잘못된 설계인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는 그런 정쟁 국감을 벌였죠. 다다음 날 서울시 국감이 있었는데 네. 서울시에서 비슷한 양상이 벌어졌고 좀 이렇게 기가 찼던 것은 오세훈 시장께서 서울시정과 관련된 보드판은 준비를 하지 않고 네. 대장동 관련된 보드판을 준비를 해가지고 마치 서울시장께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것 같은 네. 이제 그런 일들도 벌어졌는데 그때 제가 뭐 경기도에서 빰 맞고 서울시에서 화풀이 하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좀 이렇게 한편으로는 국정감사가 정책 국감이 되지 못하고 정쟁 국감으로 흐르는 것에 대한 비애감 이런 것도 느꼈습니다. 뭐 그 외에 행안부라든지 이제 인사혁신처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 소방청 관련된 국정감사는 뭐 여러 가지 정쟁적 요소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정책 국감의 그런 면모를 좀 많이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 더 나은 그런 국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그냥 소감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선거를 앞둔 국정감사였다 보니 정쟁이 될 수밖에 없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 이재명 도지사가 당당하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정면으로 이렇게 마주치게 된 거죠. 네. 그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실시간 그 라이브로 나오는 국정감사 현장을 통해서 대장동과 관련된 그 의혹들을 조금 풀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그 과정에서 이해식 의원님께서 또 큰 역할을 해주셨네요. 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더 정책 그리고 입법 뭐 이런 정말 입법부로서의 기능, 또 행정부를 감시할 수 있는 기능으로서의 그런 건강한 국정감사가 야당도 좀 협조를 해주길 전 좀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많은 수고를 하신 것 같네요. 그렇다면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 네. 국정감사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또 입법 활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은 의원분들이 이제 입법 활동을 하시지만 제가 지금 확인해 본 바 지난 1년 6개월간 대표 발의를 72건을 하셨고요. 그리고 공동 발의도 646건이나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왕성한 입법 활동을 하셨는데 입법 활동에 대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보드판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간략하게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저의 입법 활동은 국민 안전, 민생, 사회적 약자, 자치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 그리고 공공개혁, 친환경, 코로나19 피해 지원 이렇게 크게 보면 7개 분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물류 창고 화재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인명피해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특별 피난 계단을 설치를 한다든지 마감재 불연 성능으로 강화를 한다든지 환기 설비를 갖춰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요. 그리고 조두순 사건 아시죠? 제2의 조두순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안을 내 가지고 이 위치 추적 관제센터 그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을 하고 전자발찌를 차고도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근본적으로 범죄를 막기 위한 그런 조치로서 위치 추적 관제센터에 경찰관을 파견하는 그런 어떤 법안을 만들었었는데 그 부분은 아쉽게도 통과는 못 됐습니다.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그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중대재해 기업의 입찰을 제한하는 그런 법을 발의를 했고요. 그리고 민생과 관련해서 간이과세의 적용 기준이 원래 4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8천만 원으로 올려가지고 영세업자분들의 세부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법을 발의해서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죠. 이게 항상 말썽이었는데 폐지가 됐지 않습니까? 많은 의원님들이 발의를 했습니다만 저도 같이 발의를 해서 통과가 됐고, 그리고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법안 이것도 발의를 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자 동승 관련된 지원을 하는 그런 법도 발의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학원을 경영하시는 분들의 그런 어떤 이 차량 동승과 관련된 그 규정이 조금 부담이 커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두는 법안이었는데 상당히 많은 그런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와 관련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사실상 이 재난이 발생하면은 사회적 약자가 더 취약하죠. 그런 면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폭염이다 하면은 노약자, 장애인 이렇게 전통적인 재난 약자들만이 아니라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자체가 사실은 재난 취약계층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설정을 해서 앞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사회 경제적 약자들을 재난 시기에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입법을 했고요. 그리고 장애인 복지법 개정안을 내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그리고 국가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그런 근거를 마련을 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조치 지원법도 발의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구청장을 좀 오래 했습니다만은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그런 법안들을 많이 발의했습니다. 특히 이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주민자치회 작년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됐는데 주민자치회 부분만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정하기 위한 법안을 지금 발의해 놓고 있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재정분권 관련해서 1단계, 2단계 작업이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2단계 재정분권을 촉진시키기 위한 2단계 재정분권 10법을 발의해 가지고 결국은 이 2단계 재정분권이 성취되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도 지금 발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관련해서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내가지고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제도를 도입했고요. 그리고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법, 제가 구청장 할 때 건강도시 협의회에 의장을 4년 동안 했는데 이 건강도시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발의를 해놓고 있고, 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내서 뭐 역시 구청장 할 때 경험입니다만은 정말 민원을 너무 과하게 제기하고 또 상당히 그 민원 담당자로 하여금 위협을 느낄 정도의 그런 형태의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법을 발의를 했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정규 교육 과정 자체가 뭐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죠. 비대면 상황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무 교육과 관련해서는 면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조항을 두는 법도 발의를 했습니다. 전체 72건을 대표 발의했는데 사실 뭐 국회의원은 법 만드는 사람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입법 활동이죠. 그렇지만 이 입법 활동이 우리 주민들한테 이렇게 아주 쏙쏙쏙 다가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이런 입법 활동을 소개하고 또 우리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지 그것은 계속되는 어떤 연구 대상이고 어떤 실천 대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주민 여러분과 늘 함께 하면서 입법 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 너무 길었습니까? 아니요, 너무 그 짧은 시간에 그 압축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서 귀에 쏙쏙 들어오게 다들 많이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발의하셨던 법안 내용을 보면
국민이 주신 권한이죠. 사실 네. 국회의원직이라는 것이 그렇죠. 또 선출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권한을 정말 선한 곳에 잘 쓰셨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국민 여러분들께서 당장 뭐 눈에 보이는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으실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발의하셨던 법안 또 통과되었던 법안들이 이제 곧 우리 삶의 그 증거로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체감한 게 있는데요. 네. 공휴일에 관한 법률, 네. 그 법률을 이제 특히 또 찬성 토론자로서 참여를 하셨다고 하는데 과거에는 추석과 설 그리고 어린이날에만 이제 우리가 대체 휴일이 적용이 됐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 광복절 그리고 또 한글날에도 저희가 또 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저희 생활에도 좀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또 발의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때 이제 제가 본회의장에서 찬성 토론 해가지고 네. 그때 표결을 해서 통과가 됐는데, 상당히 이제 우리 국민 모두가 여러분들이 이제 좋아한 이제 그런 법안이고, 근데 다만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안 돼가지고, 이제 이것은 결국 근로기준법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노동 현실을 조금 더 이렇게 개선해 나가는 이제 그런 노력과 함께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대체 휴일날 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은 좀 꼭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 의원님께서 왕성한 또 네. 입법 활동을 하실 거라고 저 또 기대를 해봅니다. 네. 이제 우리가 또 지역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그 의원님께서는 국회의원이 되시기 전에 또 구청장을 또 3번이나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특히 강동구에 대해서 굉장히 세세하게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정말 골목골목 정말 그리고 강동구 주민분들이 필요한 것, 원하는 것 이런 것들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해식표 강동 발전 사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것도 제가 이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우리 사실 이 국회의원, 특히 서울의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은 사실상 지역과 관련해서 할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입법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을 서울시 의회와 강동구 의회 그리고 서울시장과 강동구청장이 거의 대부분의 일을 하기 때문이고, 또 서울시는 재정 자립도가 높아가지고 국가에서 주는 지방에 주는 교부세도 지원을 받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특히 서울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은 구체적인 일로 들어가면은 그렇게 많지가 않죠. 국정 전반을 다루는 그 일 외에 지역을 보살피는 일은 아무래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을 자주 만나고 또 어떤 현안이든지 듣고, 그리고 들은 내용들을 민원이라고 그러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데 하고 협의를 해서 해결하고, 그리고 입법으로 해결을 해야 될 것은 입법 활동으로 해결을 하고, 예산 반영을 통해서 해야 될 것은 그게 구를 통하든 시를 통하든 아니면 국가를 통하든 예산 반영을 통해서 해결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은 국회의원이 지역구와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는 활동이나 또는 정책을 반영하는 활동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장과 강동구청장과 잘 협의해 가지고 일을 처리하는 것, 그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제가 공약으로 제시하고 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들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특히 우리 천호동에 강동구민회관이 있죠. 구민회관이 오래됐습니다. 재건축을 해서 이런 문화, 체육, 공연, 예술 이런 기능이 이렇게 복합화된 그런 시설로 이렇게 재탄생되도록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강동역 사거리, 성심병원 그 사거리 유턴 허용됐죠. 네, 제가 행정안전위원회에 있고, 행정안전위원회 피감기관 중에 경찰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우리 시의원님 또 구의원님 또 우리 구청장 다 협력해서 이 유턴을 이렇게 조치를 완료했다, 이런 보고 말씀드리고, 또 5호선이 강동역에서 하나는 상일동 거쳐서 하남으로 가고 하나는 둔촌동 거쳐서
송파 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 길동에서 둔촌동역으로 직결화하는 그런 계획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 기본 계획에다가 담았다, 그런 보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성내 둔촌도서관 개관한 거는 다 알고 계시고, 제가 구청장 때부터 추진했던 이케아, 서울에 이케아가 들어오게 됐고, 그것이 우리 강동구에 들어온다는 거. 그리고 9호선, 지금 보건병원역까지 와 있는데, 이것을 우리 둔촌동을 거쳐 가지고 또 길동, 또 고덕동까지 이어지는 이 4단계 노선 연장 사업을 좀 추진하고 있죠. 착공을 했습니다. 일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도 확보를 했는데,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주는 특교세가 있고 교육부에서 주는 특교세가 있습니다. 그 특교세 합쳐서 32억인데, 제가 이 32억을 확보한 이후에 이 의정보고 자료를 만들고 그 이후에 다시 21억을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도합 53억이 되겠습니다. 그것 한번 주시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호동 액티브 시니어 일자리 나눔터 조성에 12억, 성덕고 둔촌고 한산중 노후시설 정비에 6억, 또 일자산 공원 노후시설 정비하는데 5억, 그리고 둔천역 전통시장 고객 쉼터 조성에 5억, 한산초 교실 조명 LED 교체하는데 4억, 이렇게 도합 32억인데, 이번에 한 게 천호 유수지 악취 저감하는 예산 19억, 그리고 천호동 위험골목 보안등 교체하는데 2억 해서 도합 21억을 확보를 해서 제가 53억 원의 예산을 우리 구민께 돌려드렸다, 이런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와. 네, 저 사실 지금 이렇게 강동구 주민분들에게 필요하고 정말 꼭꼭 도움이 되는 이런 또 일을 하신 걸 보면서 강동구에 계시는 좀 주민분들이 많이 부럽네요. 그래서 네. 특히 저는 이제 도서관 같은 경우, 그리고 또 문화체육시설, 그리고 또 이케아가 들어온다는 것도 굉장히 네. 그 지역 주민들, 특히 뭐 젊은 신혼부부라든지 또 1인 가구들, 또 청년들도 굉장히 좀 좋아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정말 예산이면 예산, 우리가 그 전에 말씀하셨던 또 입법이면 입법, 그리고 또 행정부를 감시하셨던 것까지 정말 1년 6개월이라는 또 길면 길고 또 짧으면 짧은 시간 동안 너무나 많은 그런 또 일을 해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에서도 꾸준히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특히 문턱 없는 열린 당사, 네. 그리고 파란 강동을 통해서 봉사활동과 민원 청취를 꾸준히 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특히 문턱 없는 열린 당사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의 국회의원분들께서도 좀 대단하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시는 이유나 어떤 그런 배경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우문현답이란 말이 있잖아요. 우리의 네.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뭐 구청장 할 때부터 그런 생각을 항상 가져왔지만, 어떤 답을 찾을 때는 물론 자료도 봐야 되고 전문가의 조언도 들어야 하지만, 사실은 현장에 답이 있거든요. 현장을 가서 봐야 되고, 또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나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그래야지 의정활동의 방향이 잡힙니다. 저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지역에 이렇게 파라솔을 치고 문턱 없는, 말 그대로 그야말로 문턱이 없는 열린 당사, 그런 그 슬로건으로 주민 여러분들을 그동안 만나왔는데요. 이것도 제가 보드판으로 준비를 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 파라솔로 이렇게 해서 아마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총 28회차, 11월 26일 기준해서 총 28회차 진행을 했고, 매주 2회씩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총 그 민원 접수 건수가 242건, 그리고 최종 완료된 게 189건, 그리고 뭐 불가 처리된 거, 도저히 불가능한 민원이다, 이렇게 분류가 된 게 17건, 그리고 진행 중인 게 23건, 그리고 이제 피드백을 드리려고 그 조치 결과를 알려드리려고 전화를 드렸는데 통화가 안 되는 분이 또 13분이 계셨어요. 242건 중에
189건을 네. 지금 현재 완료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원칙은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주시면은 처리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알려드립니다. 처리 결과를 반드시 알려드린다는 게 저희들의 신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정은혜 사회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파란 강동? 네. 파란 강동은 매주 토요일 날 아침에 청소하는 겁니다. 청소하는 건데 저희들이 코로나 방역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중단을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또 재개를 하려고 하다가 또 오미크론 사태가 생기고 네. 하면서 또 중단을 했는데 방역 단계를 봐가면서 다시 재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턱 없는 열린 당사 그리고 파란 강동 많이 기억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해식 의원님의 의정 활동 그리고 또 지역 활동에 대한 얘기들을 모두 다 들어봤습니다. 이런 말을 해도 되나요? 부족한 게 뭔가요? 약간 이런 얘기를 좀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지역에서도 정말 열심히 활동을 하신다는 생각에 저도 후배 정치인으로서 정말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현장에 답이 있다, 또 현장으로 나아가라라는 말씀이 굉장히 그 지역의 주민들과 소통을 하고 그 결과에 피드백을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20대 그 대통령 선거가 90일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선대위에서 배우자 실장이라는 역할을 맡고 계시는데 특히 그 지금 맡은 역할들 앞으로 남은 90일 동안 어떤 일을 하실 계획이고 또 이 대선 기간에서 또 어떤 역할을 맡게 되셨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선대위에서 제가 하고 있는 역할에 이제 충실해서 그야말로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이신 김혜경 여사께서 선거 캠페인을 잘 해서 그야말로 이재명 후보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제가 가진 그 미력이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경선 때 우리 열린 캠프에서 자치분권 본부장을 맡았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짬날 때 자치분권 운동을 아주 힘차게 하고 있는 우리 광역의회 의원님들, 기초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또 그런 득표 활동 이런 것들 좀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맡은 게 기후 위기 대응 탄소 중립 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 그 활동들을 쭉 해왔는데 선거 캠프 내에도 그게 차려졌고 제가 이제 서울 본부장을 또 맡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기후 위기 대응 탄소 중립 활동을 하는 우리 역시 뭐 주로 지방 의원님들, 우리 당원님들 그리고 또 시민 활동가 이런 분들과 연대 활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이재명 후보가 꼭 승리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그런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남은 90일간의 대통령 선거 그 기간 동안 기후 위기, 또 자치분권, 그리고 배우자실의 실장까지 정말 1인 다역이네요. 그 많은 것들을 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달라 보이는 일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연관이 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는 충분히 잘 감당하시리라 믿고요. 그리고 강동 주민 여러분들도 기대 또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의정보고 특집으로 꾸며진 이슈 해시태그였습니다. 강동 주민 여러분들께서 의원님의 활동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강동 주민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너무 이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또 우리 오늘 나와주신 스페셜 게스트 정은혜 의원님께도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정감사를 비롯해서 의정활동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신 우리 보좌진 여러분들, 지역에 또 계신 많은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 시간을 내주셔서 저희 또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도 또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의정보고 특집 이슈 해시태그 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